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 이후에 부동산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서울 수도권 집값, 전세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대부분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변수는 금리,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하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급한 정책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세금,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꼽았고요. 주택 매수 시기는 지금이다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년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의 말이 100%다 맞을까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은 참조하되 투자나 매수의 시기나 매도의 시기는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주택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지금 압구정동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시는 참고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보려고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냐면 자, 아래에 지금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예요. 2003년부터 2020년대까지 역대 대통령 당시의 아파트 평당 시세 상승과 노동자 연급여 상승 비교 그래프입니다. 아파트가 거의 2.5배 오르는 동안 노동자 임금은 2배가 안 되게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자산 투자는 필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최근 거래들은 어떨까요? 강남구나 선호하는 입지 아파트들은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을 위주로 신고가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대치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도자의 호가는 조정되지 않고 조정되어도 소폭으로 조금 조정되고 매수자 혹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아니면 훨씬 더 많이 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면서 문의는 많으나 실제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노동자 연급여가 연 1,76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17년이 흐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는 연급여가 3,360만 원 가량 2년 전. 그러면은 한 1,600만 원 정도 상승할 동안에 아파트 평당 시세는 어떠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2003년도 6월 달에는 656만 원일 때 평당 전국의 아파트 시세입니다. 평당 1,525만 원. 그러니까 2.5배 가량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노동자 연급여는 2배가 안 되게 올랐으니 부동산 투자는 필수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부동산 투자는 필수인데 그 중에서 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누죠. 부동산도 그 나타내는 양상들이 다 다를 텐데 현재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냐? 현재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취득세의 중과가 풀리지 않았다. 플러스 대출 유동성이 막혀있다. 대출이 막혀있잖아요. LTV를 아무리 높여줘도 DSR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대출이 나오기 힘듭니다. 유동성이 또 약하기 때문에 매수가 힘들고 매수가 힘드니까 기존의 다주택자들 역시도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떨어지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이제 팔리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또 상급지로 이동하시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20년간 가격 변화예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평당 한 600, 700 정도 하던 것이 쭉쭉쭉쭉쭉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다가 어느 순간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따당 지금 소폭 하락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이 구간이 지금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하락하면은 이때 사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 많이 고민하시면서 압구정 역시도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떠냐?
압구정은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시장 중에서 좋은 입지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압구정동은 아무래도 가장 늦게 파시지 않을까, 매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압구정동이라는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과연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때는 3,221만 원까지 갔던 것이 평당 500이 빠져가지고 2,731만 원까지.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65평의 가격. 평당 가격 하면은 1억 2,699만 원. 앞에 거래처럼 10%나 20%가 빠진 가격이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80억 거래가 아니라 65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혹시 조정이 오게 된다면 2년 전의 가격이 48억 정도까지 가게 될까요? 2년 전 가격으로?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기간별 당시의 아파트 시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까요? 두 대통령 재임 시절을 빼면 거의 직선형을 뜨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도 9월 15일 발생, 꽝꽝 하면서 여파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때 당시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셨고, 그 다음에 규제들 다 풀어주시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량, 물량이 좀 받쳐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전 재임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온 규제 완화가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보합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규제 완화해서 가격이 보합이나 떨어진다 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앞에서 쭉 해서 공급이 별로 없었다가 그 공급이 없는 것 때문에 가격이 쭉 상승했다가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아니면 IMF 같은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잠시 확 떨어졌다가 다시 공급을 늘려가면서 가격이 보합, 유지, 조정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2008년도는요, 연 기준금리가 5%대를 넘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대예요. 22년도 8월 현재. 그럼 지금보다도 2배가 더 높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높았는데도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2016년에서 18년은 금리는 올라갔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한다라고 해서 100% 집값이 하락.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현재의 시장은 어떠냐?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및 취득세 중과 등의 규제로 인한 움츠린 상태가 맞습니다. 움츠리긴 했지만 압구정이라는 최상급지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기를 조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투기를 조장하기에는 아파트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수요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저가를 찾기는 어려우니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런저런 정보들을 드리면서 스스로 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너무 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테슬라 주식 시세 보셨나요? 3개월 전에 테슬라 주식이요 203.48달러까지 갔다가 3개월 만에 현재는 300불이 넘었습니다. 3분의 1 가격이 올라갔는데 알고 계시는 분, 투자하는 분들 말고는 딱히 없으실 거예요. 조용히 저점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것도 3분의 1이나 올랐습니다. 저점은 신의 영역이라서 찾을 수 없지만 우량주는 조용히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부동산의 입지의 상급지는 특히나 압구정 같은 부동산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 입지라고 꼽을 수 있는 압구정 같은 이런 우량 입지라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보합 및 급매 쪽에서 소폭 조정 후에 빠른 반등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한 매물들 와르르 쏟아지기가 힘든 그런 사업 진행 단계 상황에서 특히나 매물이 많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에다가 매도자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가격 하락보다는 그냥 보합, 급매 쪽의 소폭 조정 이후 빠른 반등을 현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매도를 할 때 이를 대체할 투자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파는 이유는 이걸 팔아서 소고기 사드시려고 팔겠냐고, 여기서 고기 사드시기 위해서 집을 파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또 다른 대체할 만한 투자처를 찾으셔서 거기다 투자하기 위해서 집을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구정을 팔고 나서 다른 더 나은 상급지 우량 안전 자산 그 입지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매도자는 매도를 할 때 이를 대체할 투자처에 있어야 매도를 하는데, 현재 압구정이나 입지는 서울 아파트 입지 중에서 갑 오브 갑이죠. 이를 팔고 갈 대체 입지에 마땅함이 없는데, 매도자 입장에서 무작정 반값으로 팔 수 있나요? 매수자 입장에서 당연히 반값으로 팔아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반값으로 팔아달라고 하고 나는 살 거예요. 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파실 거예요? 비싸게 파시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매도자예요. 내가 매도자인데 이 입지가 너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입지를 팔고 나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건데, 다른 곳에 투자할 만한 훨씬 더 나은 입지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이 집값을 확 낮춰가지고 팔 이유가 있을까요? 급하지 않다면 없겠죠. 그래서 자, 신문 등의 매체들은 후행 지표이고 평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는요, 기자님들이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관련 분들에게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전산연, 주산연, 한국은행 등등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기사를 씁니다.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면 후행 지표를 참고는 하되 100% 그것만 믿고 있다 보면은 테슬라처럼 저점인 200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3분의 1 가격을 회복해버린 지금 가격에서 사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을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는 하시되, 기회가 오면은 잡는 것도 또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제작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